그러면은 이제 박주민 의원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나? 나는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워낙 이제 저는 하는 이야기가 이제 최순실 이제 돈 찾으러 다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MB 돈 이야기도 조금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MB 돈 이야기는 이제 주 기자가 많이 하실 테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을 소개드리겠는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소개하면 되게 좋아해요. 최고 못생긴 국회의원. 되게 좋아해요. 예, 박주민 의원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뭐 저희가 다니는 곳이 이기면 전국이 다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곳만 다니고 있어요. 오늘 MB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다스 관련된 얘기만 나와서 그리고 오히려 수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뭐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 관여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구속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수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보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MB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주는 게 사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MB가 열심히 노력한 것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원세훈에 대한 결심 공판이 10일입니다. 4월 10일. 그리고 이제 내일 박근혜 대통령 선고가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며칠 있으면 이제 기소를 한다 그러는데 그 즈음에서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하영과 오늘의 유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김하영이 누군지 아시죠? 국정원 여직원이고 아마 국정원 직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 아세요? 이 사이트가 김하영이 담당했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1인당 몇 개씩 사이트를 담당했는데 김하영이 담당했던 사이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오늘의 유머라는 데서 활동했던 것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를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2년 대선이 있는 12월 11일 날 그 김하영 씨가 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민주당 그 당시 의원님들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이제 김하영 씨가 바로 나온 게 아니죠. 한 48시간 정도 그 안에 있다가 12월 13일 날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서 이제 노트북 한 대하고 데스크탑 한 대를 자진해서 경찰한테 주고 나와요. 조사할 거면 조사해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컴퓨터를 받은 경찰이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파일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김하영은 뭐라고 진술하냐면 자기가 2박 3일 동안 저기 안에 감금돼 있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했던 일이 파일들을 아주 정교한 기술을 이용해서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를 했었고 자신이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찾아가지고 다 삭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금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12월 13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복구 불가능하게 모든 파일을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니까 운 좋게 파일이 하나 걸렸어요. 메모장 파일이 혹시 txt 파일 아시죠? 메모할 때 그냥 쓰는 거. 그거 하나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유머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되는지가 분석돼 있어요. 배우배가 뭔지 아시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배우배로 가는 방법은 뭐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라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대를 11번 하면은 11번 받으면은 배우배로 못 올라간다. 그죠? 반대 3번이면 못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밀어내기밖에 방법이 없다. 밀어내기가 뭐예요? 그렇죠. 다른 글들을 배우배로 막 올려가지고 특정한 글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게시판에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분석대로 움직여요, 애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김하영이 한 건 댓글을 달았을까요? 아니면 저거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저거대로 반대를 누르거나 다른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밀어내는 방식으로만 있지 댓글을 안 달아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건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댓글이 없었던 걸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나중에 발표가 되잖아요. 활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영악한 운영 실태. 영악한 운영 실태라는 게 뭐냐면 운영진이 굉장히 영악하게 그 프로그램을 짜놔가지고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활동했던, 자기가 활동했던 담당 사이트예요. 보배드림, 뽐뿌, SLR 클럽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썼던 아이디가 쭉 적혀져 있어요. 이게 살아나는 거야. 한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파일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16일 날,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당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을 3번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에 경찰이 갑자기 밤에 기자회견을 해요. 밤에 11시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대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댓글의 흔적도 없다라고 발표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 이때 발표하고는 좀 다르게 나중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요. 뭐라 그러냐. 찬반 표시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결국 정치적인 관여 행위를 했다라고 결국은 검찰에 송치할 때는 저렇게 송치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개입했던 것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검찰에 송치를 해요.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그 당시 썼던 SNS 글을 보면은 12월 16일 날 이미 대선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14일 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그 당시 후보하고 초접전이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12월 16일 날 경찰이 그동안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사실상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분석을 하고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도 글을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경찰도 검찰의 사건을 송치할 때는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렇게 송치를 하면서 직원들만, 원세훈 원장 빼고 직원들만 국정원법 위반했다라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수사 과정인데 이상한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16일 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온 건 13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13일부터 16일까지 실제로는 총 72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3일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짧은 굉장히 수사 기간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하는 행위나 밀어내려면 추천해서 딴 데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 행위들은 다 판단해서 제외하고, 아까 그 TXT 파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임의로 컴퓨터 2대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범위를, 파일들을 검색하는 검색어 키워드를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가 준 4개의 키워드로만 검색을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살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TXT 파일에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했던 사이트들 다 나왔었잖아요. 보배들이 뽐뿌, 오늘의 유머.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아이디도 나왔었잖아요. 그 아이디가 뭘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댓글 단 흔적이 없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6일 날 경찰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녁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전에는 12시에는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 오늘 발표해달라고 합니다. 16일 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고 TV 생중계에서 말을 해요. 자, 저 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입니까? 아무도 저 내용을 모르는데 갑자기 박근혜 후보는 댓글 단 증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신기하죠? 그랬더니 진짜 더 신기한 건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 당시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 밤 10시 40분에 오늘 중으로 경찰이 발표할 것 같다. 오늘 중으로 경찰이 발표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20분 뒤에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딸이니까 굉장한 예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11시에 발표를 했고 10분 뒤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더 이상 흑색전전하지 마라.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다가 기세가 꺾여요. 왜? 사실도 아닌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도 굉장히 이상한데 특히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련돼서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장면을 어떤 의원님인지 그 당시 야당 의원님이 우리 당 쪽 의원이겠죠. 저 장면을 틀자마자 정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새누리당 쪽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상한 건데 이 영상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더 황당한 게 최근에 드러났죠. 뭐가 드러났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이재정 의원하고 이철희 의원이 밝혀낸 문건. 저게 뭐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국정원만 대선 개입하고 댓글 작업한 게 아니라 경찰도 했다. 심지어는 국정원이 동원했다고 추정되는 인원의 2배 이상 많은 숫자를 동원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누구다? 김용판이었다. 김용판이 누구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네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발표해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찰 수사라든지 발표가 사실은 다 엉망이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이제 민변에서 이런 고소도 하고요. 근데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직원들만으로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하고 김용판 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청장까지도 기소를 해요. 검찰은. 근데 저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최동욱 혼외자 논란이 갑자기 터집니다. 그러면서 최동욱 총장이 사퇴를 하고요.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수팀은 다 해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팀장 직무 배제 명령까지 나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공소를 유지해야 될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특별수사팀이 사실상 다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래도 기소해서 재판을 계속 끌고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가 뒤집히죠. 1심에서는 국정원법은 위반했다. 하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뭔 소리냐. 내가 봤을 때는 선거에도 개입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대법원이 뭐라 그러죠?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을 해요.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파기환송해버려요. 국정원법 위반이야. 좀 잘못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인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해버립니다. 근데 최근에 관련된 문건이 하나 또 나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법관 블랙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를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뒤져본 거예요. 대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 조사위원회에서. 근데 국정원이라고 검색을 넣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검색을 넣냐면 우리법 연구에 판사들 이름을 넣고 하나씩 검색을 해본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 사찰했을까 봐. 그런데 어떤 판사 이름에서 문서가 하나 다 걸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까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나온 거예요. 이 문건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BH 최대 관심 현안이다, 이 사건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재판부에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알리는 한편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렸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우리도 선거 개입으로 나올 거면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청와대에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땡땡 민정수석 누구예요? 네, 우병우 민정수석 뭐랄까?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주고서 희망했다. 그 다음에 정말 전원합의체에 그 사건이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법무비서관이 또 뭐라고 얘기했다, 행정처도 또 뭐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아까 제가 미처 말씀 안 드렸지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데 그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2개가 딸려 들어와요. 진원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 그 파일에는 국정원이 썼던 아이디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국정원 활동의 폭이 결정돼요. 근데 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다가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했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상부심 쟁점 예상을 딱 분석해서 뭐라고 돼 있냐? 진원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거 부분을 다퉈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2개의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날려서 파기환송시킵니다. 더 재밌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발상을 전환해보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BH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우리가 흔들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따낼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뭘 따내는 거냐? 상고법원이라는 걸 따내고 싶은 거예요. 대법관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럼 대법관 숫자를 늘려 이 자식들아. 새끼들아라고는 얘기 안 해요. 자식들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싫어 그래요. 왜 싫어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늘어지면 우리가 점점 평범해지잖아. 이런 취지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대법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대법원 밑에 법원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상고법원이라고. 그걸 해달라고 계속 졸라섰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그걸 따낼 수도 있다. 발상을 전환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파기환송심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것도. 과연 이 문건까지 나왔는데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문건이 나왔다는 거를.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의 유머,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 따질 필요 없이 제가 오늘의 유머를 대리해서 원세훈 원장 고소했던 사람인데 그냥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한 것만 봐도 바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밀어내기 한다고 그랬잖아.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어내거나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건 베스트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만드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김하영은. 그래서 어떤 글들을 하느냐, 친한 친구라는 게시물을 반대 7개를 받아서 베스트로 못 올라가는데 그 중에 6개가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예요. 저 친한 친구가 뭐냐면 당시 정중길이라는 새누리당 대변인이 있어요. 그 대변인이 금태섭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금태섭 의원이죠. 전화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나오지 말게 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태섭 의원이 그걸 폭로하죠. 그런 협박 전화를 받았다. 그랬더니 정중길이 뭐라고 해명하냐면 친한 친구라서 그랬다. 그걸 패러디한 게시물인데 베스트로 못 올라갑니다. 왜? 국정원 직원이 집중적으로 반대를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라고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6개의 반대를 받아서 못 올라갔는데 그중 6개가 전부 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6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베스트로 못 올라갑니다.
뭐 거의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에게 유리한 거는 베스트로 못 올라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은 뭐냐면 박근혜 후보의 출마 동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트위터 글이에요. 그걸 캡처해서 붙여요. 그랬더니 5개의 반대를 받아서 베스트로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 5개 전부 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베스트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목이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TV에서 나온 장면을 캡처해서 3장을 붙인 다음에 게시물 내용은 뭐냐, 우리도 이렇게 잘생긴 대통령을 갖고 싶다. 근데 5개의 반대를 받아서 못 올라가는데 5개 다 국정원이야. 너무 황당한 거죠. 과연 문재인 후보가 잘생겼다는 걸 국민들이 널리 알게 되면 베스트로 올라가는 건 많이 알게 되면 북한이 쳐들어오냐. 그거 제가 진짜 했던 질문이에요. 제가 국정조사 때 참고인으로 나왔었거든요. 참고인으로 나와서 제가 조사했던 저 사례들 보여주면서 그 PPT로 제가 쏴가면서 그때 국회에서 제가 했던 얘기예요. 저걸 알게 되면 과연 북한이 쳐들어올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작 반대를 때려서 못 올라가게 한 것 중에 북한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저희 고소 대리인이 분석했을 땐 3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그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거, 다른 후보에게 유리한 거, 심지어 문재인 후보가 잘생겼다는 것조차도 못 올라가게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통상적인 업무 행위이고 단순한 정치 개입이에요. 그죠? 종북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종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유머에서 뭘 했는지만 봐도 이게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는 뭐 다스, 뭐 BBK 이런 쪽에 수사가 많이 가 있고 거의 이제 혐의가 많이 규명된 것 같은데 저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근데 저 사건은 잘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경찰부터 법원까지 다 의심된다. 그러니까 저 사건이야말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원세훈에 대한 항소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쯤이면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쫙 나타났을 날 시간인데요. 주진우 기자. 무슨 특파원을 부르지?